이게 30분이 넘어가면 보내주지가 않아.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험은요 끝까지 유지하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 창과 방패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보험을 20년짜리 하나 보험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내 주변 친구들이 보험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는 나이가 먹고 나면 또 주변 지인들이 또 보험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한 걸 억울하게 해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는 갱신인지 모르고 그냥 난 이렇게만 가입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갱신돼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정작 필요한 나이에 60세, 70세 그 정작 필요한 나이에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고객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험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납입 기간과 보장 만기를 가장 많이 봐요. 물론 보장 내용도 봅니다. 하지만 보장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다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보장 내용은 어차피 모든 보험사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납입 기간과 보장 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월납 보험료가 측정되는 거예요. 근데 월납 보험료가 비싸거나 이러면 가입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을 40년 정기나 80세까지 납입해야 되고 보장 만기는 뭐 60세 만기 또는 70세 만기 아니면 갱신 10년 만기 20년 갱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금액은 싸니까.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왜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데이터를 봤어요. 보험을 총 납입하는 확률을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요. 30년 납 보험을 30년 납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30년 납을 가입했을 때 보험을 총 완납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몇 프로? 2%? 2%? 오 비슷해. 3.4%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3명이야. 20년은요? 10년 그럼 15%. 오, 그럼 얼추 비슷하네요. 한 9.8%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10년 하면요? 50%. 오, 33% 정도 돼요. 자, 보험회사는 돈을 어디서 먹고 어디서 이득을 챙겨가는지 아시겠습니까? 30년 해지.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지내왔다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너무 가능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비보험을 너무 많이 뿌려놨는데 이 실비보험 자체로 지금 현재 6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실비보험을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니까 병원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자, 우리가 수당을 받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수당을 받을까요? 사실 보험을 팔았어. 수당을 뭐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30년 나오면 무조건 이게 많이 받죠. 왜? 해지할 줄 알고. 그럼 보험회사가 남는 게 많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여력이 되면 10년 빨리 내고 빨리 끝내세요. 정 안 되면 20년 30년은 제 인생에 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왜? 해지할 거. 해지할 거고요. 100% 보험을요. 내가 이득을 위해서 고객님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이 30년 납 판매하는 사람들 유지할 수 없어요. 30년 납 유일하게 판매하는 거 뭐 있어요? 유일하게 판매하는 거 실비. 실비는 뭐 어차피 갱신이니까 사실상 정기납이고요. 30년 납은 유일하게 판매하는 게 어린이 보험입니다. 태아보험.
0세부터 30세까지 납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은 부모님이 내주고 사회생활 나오면 자녀한테 주는 거죠. 30년 남은 유일하게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은 그래도 그렇게 판매합니다. 이해해요. 근데 그 외적인 보험을 30세에 30년 납을 가입한다? 못해요. 50세에 30년 납을 가입한다? 못해요. 제가 어제 제가 화성에서 계약을 하나 받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동부화재랑 뭐 이것저것 여기 화재보험사에서 이제 이것저것 견적을 받았는데 월납보험료를 10만 원에 맞춰달라고 하니까 다 30년 납인 거야. 30년 납에 만기는 90세 만기입니다. 어때요? 그 나이 때 10만 원을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납입 기간과 보장 만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늘리거나. 그죠? 근데 고객님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된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총 완납하는 확률. 아무리 좋은 보장 가져가시면 뭐합니까? 중간에 해지하시면 끝인데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자체를 더 줄여서 가입하실 수밖에 없거나 또는 더 비싸게 가입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가입하실 때 제대로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보험료를 만약에 보험료 내주시면 지국 씨는 보험료 납입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납입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정 보험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나이 때 30만 원. 2, 30만 원? 그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보험설계사 이제 입사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기준 지금 내고 있는 건 얼마예요? 지금 20만 원. 누구의 고객인가요? 네, 갈아치워야지. 자, 얼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습니다. 그죠?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와서 30만 원짜리 보험을 드리대요. 어떨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부담스럽고 갑자기 뭔 개소리야? 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보험료가 10만 원이야. 10만 원 내지 15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10만 원 내지 15만 원짜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라는 담당자가 가서 내가 얘기하니까 30만 원, 40만 원 얘기하는 거야. 어때요? 거부감. 너무 자, 10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보장료이 너무 좋아.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납입 기간이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보장 내용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 다 좋아. 3, 40이야. 납입 기간이 뭐야? 이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쓸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더 같아요. 많아져요. 그래서 어릴 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보험료도 적고요. 보장 내용 자체도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고요. 10년이라는 부분 자체에 30만 원씩 내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적금 30만 원 안 내나요? 적금 100만 원씩 하면서 그래서 종합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끝내기가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을 늘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요. 납입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고객님이랑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5세를 만났어요. 55세를 만났는데 이분이 직업이 뭔지, 근로자신지 아니면 사업자신지 아니면 근로자로 해서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까지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드리겠지. 만들어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녀분은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자녀들 제가 소개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객님한테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리는 거죠. 끝까지 유지하려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50대 때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60대 때 확률은 더 높고요. 70대 때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근데 그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있을 때 무슨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면 갱신보험이라도 가입시켜 드려야 됩니다. 왜?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시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갱신보험이라도 준비해 드립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비갱신보험 하나 가입해드리고 암진단금 1,000만 원 들어갈 것보다 낫거든. 맞잖아. 실비보험 유지하는 게 낫지. 차라리 1,000만 원 받으려고 뭐하러 그걸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의 부지점장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냥 확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만났을 때도 사실 어른들을 만나고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면 저희 때 이렇게 있으신 보험설계사 보면 다 무시해요. 왜? 자기 주변에 나 이모 있고 나 주변에 지인들이 보험하는데 이 사람은 보험 경력이 20년인데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 얘기하면요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보험 상담 받으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서 암이 걸리시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세요? 고객님? 암 환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얘기만 들으니까 머릿속에 암보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고객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저는 보험 전문가다. 그리고 저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확률과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입하는 게 맞잖아요, 고객님. 아닌가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다 그래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해놓을 걸 후회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기대 수명이 일단 짧았고요. 그리고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남매들이 중간에 한 명씩 사라져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왜냐면 6남매, 7남매, 8남매의 어떤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보험을 그때 가입해놨더니 그때는 보험 자체가 80세 만기, 70세 만기면 적절한 줄 알았죠. 암진단금 1,000만원, 1,500만원 가입하면 적절한 줄 알았죠. 왜? 그때 의학 기술이 쌌으니까. 물가도 쌌고요. 근데 그때 가입해놨던 게 지금 들어서니까 암 치료만 받아도 8,000만원, 6,000만원 나와요. 어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험을 뭐라고 할까요? 보험? 가입하지 마. 쓸데없어. 보험?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그것만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암진단 2,00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 암진단은 1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 항암 치료제도 바뀌었죠. 일반 항암 치료제가 있고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표적 항암 치료제 한 번 받을 때마다 몇백만 원이에요. 통원 치료 받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근데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표적 항암 치료는 진짜 내가 악성 이 항암 자체만 그냥 표적해가지고 요것만 없애줄 거래. 근데 일반은 내 일반적인 원래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죽여버릴 거래. 같이. 근데 부모님이야. 근데 표적으로 하면 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간대요.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표적해야 돼요. 근데 돈이 어딨어? 보험을 그래서 제대로 가입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진짜 말씀드릴 땐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납입 기간도 납입 여력이 될 수 있을 때까지만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보장 만기도 사실 예전에는 70세, 60세, 80세가 굉장히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현재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에서 2005년생, 2007년생 기준으로 2015년생이죠. 2015년생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140세까지 산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100세 만기로 지금 설정해 놨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세 만기로 설정하고 내가 100세까지 다가가는데 그때 140세까지 살면 어떡할래요? 만기 기간이 그래서 종신 만기가 중요한 겁니다. 130세에 죽어도 되고 120세에 죽어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60세 때 돌아가시고 50세 때 돌아가시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세 시대로 바뀌었다고. 근데 가서 갑자기 그때 가가지고 보험 자체를 한 18년 냈는데 앞으로 납입 기간이 한 5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가가지고 70세 만기라고 80세 만기라고 보험설계사 가서 깨버려요. 어때요? 열받지만 근데 추가적인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 왜요? 70세 넘어서 질병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근데 70세까지 만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해지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넣기도 애매해. 그럴 때 갱신을 넣는 겁니다. 진단 거절당하면 거절당하면요? 거절은요 사실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냥 가서 거절을 많이 받으세요. 거절은 그냥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거절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거절화법에 대해서 백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이 보험을 청약하고 진단, 무진단 있지 않습니까? 진단 보통 나이 많으신 분 진단 받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사람 안 된다고 그런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아직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부모님을 가입시켜 드리는데 가입할 때 부모님이 어쨌든 어떤 병력을 가지고 계세요. 병력을 가지고 계시거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회사의 언더라이팅 구성에서 진단 자체가 나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진단이 나갔는데 만약에 피 검사를 했는데 피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거절 처리가 나오는데 그럼 못해요. 아니면 몇 년 뒤에 가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저희 뭐 부지원장들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거기 안에서 저희가 따로 언더라이팅 구성하는 뭐 통화를 하든 뭐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기준점도 다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험을 권유해 드리는 거랑 내가 기준점을 정말 모르고 그냥 돈만 보고 권유해 드리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보험회사를 처음 선택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는 제가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진짜 조금 사람들이 욕하는 보험 설계사가 안 되면 되잖아. 이 마인드가 제일 저한테 가장 꽂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공부하고 진짜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고요. 전부 꼴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 숫자와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고 제가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소리 안 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한 갑인 영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고 싶었고 그래서 점점 더 하다 보니 안 할 거면 가세요야. 제가 이것저것 얘기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불편하시면 하지 마세요야. 저라는 담당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만 후회할 겁니다. 가세요. 라고 저는 되게 오히려 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랑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어르신들이랑도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줏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장성 보험의 RP는